12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의 종이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하신 고 석원호 소방장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석 소방장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앞장서 진압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양천구 목동의 빗물 펌프장에서 사고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갔던 안준호 씨가 사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빈소에 다녀왔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확실하게 강구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5만 소방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도 신형 전술유도탄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6번째 군사 도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하루빨리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안 돼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를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 두 열강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이 몇 달 내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고, 중국은 즉각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로 또다시 세월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환율 전쟁으로 번진 미중 무역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한때 1,900선이 붕괴될 정도로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3년여 만에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과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실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겨내야 할 때 나라 안팎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낙관론을 넘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나 경쟁력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은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발상,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반대운동과 그 길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와 행동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안전조치 강화가 계획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파기가 정부 차원에서조차 검토되고 있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또 심지어는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장은 노재팬 깃발을 달았다가 상인들의 항의를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반일 극일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계를 보이고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일본을 이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냉정한 판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 감정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익을 냉철하게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는 국가의 존립 기반입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그 길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는 국민 여러분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에서는 무너진 4강 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문제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대일 관계에서 외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외교 능력을 회복하고 일본과의 소통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로 외교관 및 전문가 그룹을 복원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하자고 하는 저의 제안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그 대책으로 1+1이다. 기금 조성이다. 1+1+ 알파다. 국가가 개입하는 2+1이다.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가야 된다.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배상 돈 갖고 얘기하는 걸 떠나서 우리 민족 정신, 도덕적인 우월성을 제대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성명 발표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식민 불법. 둘째, 배상 포기. 셋째, 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 이렇게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식민 지배는 불법적인 강정으로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 물질적인 요구는 이제 영원히 포기할 것이다. 셋째, 모든 식민 지배와 연관된 피해자의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 가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도 성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역사가 잘못됐다. 일본은 반성하고 사죄해라. 우리는 그러나 돈을 받지는 않겠다.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행한 전후 처리 방식도 이러하십니다. 이덕 보원이라고 배성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뒤에 방대한 대중 ODA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했던 선언, 그것으로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즉 일본에 대한 진상규명 플러스 사죄 반성 플러스 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후대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발상으로 이제 한일 관계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명에 앞서서 피해자 그룹과의 사전 조율은 필수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본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해법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계속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막말 고성만 가득한 국회, 거대 양당은 공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건설적이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아줄 것을 거대 양당에게 호소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는 국가 위기를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 재벌 총수 일가는 제도에 조금의 틈만 보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장비, 부품, 소재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재벌 총수 일가는 자신들의 개인 회사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재벌의 요청에 따라 총수 일가 개인 회사가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여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기회 유용으로 사익 편취 행위를 해도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SK그룹이 반도체 소재 업체인 SK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최태원 회장은 TRS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 기회 유용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버젓이 실행했겠습니까? 2017년 국감에서 저의 지적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했는데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벌 총수들이 최태원 회장과 같이 사익 편취 행위를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여 이런 공정위의 법률 검토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와대는 당장 재벌과 공정위의 제도 훼손 시도를 중단시키고 제도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재벌개혁 제도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문재인 정부가 후퇴시킨다면 촛불정부니 공정경제니 말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만 행복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제 서울 중구청이 노 재팬 배너를 설치했다가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거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성숙하고 현명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소위 숟가락을 얹으려다가 찬물만 끼얹은 부끄러운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경기도는 1등에게 상금 500만 원을 주는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경쟁적으로 반일 감정을 앞세워 헛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업들이 우후죽순 나올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영역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관이 나서서 설레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 사태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유승민 두 분도 내년 총선에서 같이 하자며 바른미래당을 또다시 스토킹했습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거대한 태풍이 전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 태풍은 깊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서서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태풍의 눈이 자유한국당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비나 뿌리는 열대성 저기압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간의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심판할 거대한 태풍의 눈은 바른미래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깊은 마음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모두 쓸어 담을 큰 그릇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손학규의 감동적 헌신, 안철수의 진솔한 반성, 유승민의 새로운 결단이 변화의 요체입니다.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앞장서서 바른미래당을 태풍의 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상 공론에서 벗어나 비상 거국 내각으로 사면 초과의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1965년 체결한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고 또 강변했습니다. 이로써 아베의 막가파식 경제보복은 자국의 안보상 이유가 아니라 본인들이 부인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우리 정부 유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첨단 소재, 부품에 대한 핵심 기술과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언급한 다음 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변변한 첨단 기술도 없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김정은의 행태도 물불 안 가리는 막가파식입니다. 이런 북한과 협력하여 어떻게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할 상황에서 먼 훗날 얘기나 한가롭게 하시니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지난한 노력을 해도 실현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국가 과제들을 단숨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경제 문외한이거나 외교 문외한의 인식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몽상가나 탁상 공론가들에게서나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최근 동북아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신군비 증강의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실효 이후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하고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대항 미사일을 배치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대놓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역량, 외교 역량, 안보 역량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역량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부실하고 불안한 문재인 정부를 믿고 당면한 국난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비상거국 내각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분열과 정쟁을 줄일 수 있고 여야와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총결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이번 개각에서 코드 인사, 끼리끼리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실제로 단합할 수 있도록 비상거국 내각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대목 중에서 특별히 이 대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유 의원과 통합할 시점은, 유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죠. 유 의원과 통합할 시점은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나가 그 당이라면 우리 바른미래당이겠죠. 정리가 된 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손학규 대표는 아니지만 당의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입장에서 한 말씀 명확하고 좀 명징하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른미래당을 사수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정리가 되면 대대적인 혁신과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당의 혁명적이고 창조적 파괴로 반드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겠다는 것을 엄숙하게 표명합니다.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잠꼬대 같은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이나 잘 추스리기를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며칠 전 조용술 전 혁신위원회 폭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훈 의원에 관련한 것인데요. 이 폭로 내용에 의하면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몸값을 올려놔야 쟤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지. 잘 알지만 지금 황교안이가 자한당 내 친박들 지금 당을 장악했잖아요.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몸값 올리기 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값은 어느 정도 책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야말로 해당 행위의 극치입니다. 이혜훈 의원은 이제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연봉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몸값 운운하시는 겁니까? 삼선이시고 국회 정보위원장이시고 공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발 품격 있는 언어로 채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가시려면 혼자 가시고 본인 표현대로 본인 몸값 올릴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공개 발언하실 분 없습니다. 공개 발언이 없으면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